제92회 조자룡은 분발하여 5 장수를 배구, 제갈량은 꾀를 써서 3개 성을 뺐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면양에 이르렀다. 여기에 마초의 무덤이 있으므로 그의 아우 마대에게 상복을 입히고 친히 가서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고 영체로 돌아와서 진병할 일을 상의하는데忽然 총마가 들어와 위나라 임금 조예가 부마 하후무를 보내서 관중 일대에 군마를 내어 우리를 맞아 싸우게 하려 합니다. 하고 고한다. 위원이 장상에 올라와서 하후무는 부귀한 집의 자제라 나약하고 꾀가 없습니다. 저에게 정예병 5,000명을 주시면 곧바로 포중으로부터 진령을 따라 동으로 나아가 자어곡에 이르러서 북쪽을 향해 가려 하옵니다. 그러면 열흘 안에 장안에 이를 것인데 하후무가 만약 제가 갑자기 이르렀다는 말을 들으면 필연 성을 버리고 양식을 저장한 횡문을 바라고 달아날 것입니다. 이때 저는 동쪽으로부터 쳐들어가고 승상께서는 대병을 몰아 야곡으로 해서 나아가면 함양 서쪽 지방은 가히 일거의 수중에 넣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고한다. 듣고 나자 공명은 웃었다. 이는 만전지책이 아니요. 그대는 중원의 인물이 없는 줄로 알지만 누가 계책을 내어 산골짜기에서 군사로 길을 끊고 치면 단지 5,000명의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의 예기도 크게 상할 것이요. 이 계책은 결코 써서는 안 될 것이요. 승상께서 군사를 거느려 대로를 쫓아나가시면 저들이 관중의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도중에서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구한 시일만 헛되이 보낼 것이니 어느 때 가서 중원을 넣겠습니까? 내 농으로부터 탄탄 대로를 취해서 병법에 의해 진병할 것인데 어찌 못 이기겠느냐? 위원은 제 계책을 쓰지 않으니 앙앙불락했다. 공명은 사람을 조운에게 보내서 진병시켰다. 한편 하후무는 장안 일대의 군마를 불러 모으고 있었다. 이 무렵에 서량대장으로 계산대보를 잘 쓰며 만부부당지용을 가지고 있다는 한덕이 서강 일대의 군사 8만 명을 거느리고 하후무에게 와서 구했다. 하후무는 그에게 후히 상을 내리고 곧 선봉으로 삼아서 보냈다. 원래 한덕에게 아들 사형제가 있는데 모두 무예에 정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다. 맏아들은 한영, 둘째 아들은 한유, 셋째 아들은 한경, 막내가 한기다. 한덕은 네 아들과 서강 병사 8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복명선에 이르러 촉병과 만났다. 양편 군사가 서로 진치고 마주 대하자 한덕은 네 아들을 양편으로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가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역적이 어찌 감히 내 경계를 범하는 것이냐? 조운이 대로에서 창을 꼬나잡고 말을 놓아 한덕과 싸우려 달려드는데 맏아들 한영이 말을 달려 나서며 맞는다. 그러나 삼합이 못되어 조운이 한창에 한영을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때렸다. 둘째 아들 한효가 보고 말을 놓아 칼을 휘두르며 싸우러 나왔다. 조운은 옛날의 범 같은 위엄을 뽐내어 용감하게 뛰어나가 그를 맞아 싸웠다. 한효가 당해내지 못하자 셋째 아들 한경이 급히 방천극을 들고 말을 풍우같이 몰고 나와서 제 형과 둘이서 끼고 친다. 그러나 조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법도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두 형이 조운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막내 한기도 말을 놓아 두 자루 일월도를 휘두르며 와서 조운을 에워쌌다. 조운은 한가운데서 혼자 세 장수와 싸웠다. 조금 후 한기가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한덕의 진중에서 편장 하나가 급히 달려나와 그를 구해서 들어갔다. 조운은 곧 창을 끌며 달아났다. 이것을 보자 한경이 방천극을 멈추고 활과 화살을 잡아 그를 겨누고 쏘았다. 연달아 3대를 쏘았는데 조운이 모두 창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한경은 크게 노하여 다시 방천극을 손에 들고 말을 놓아 그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도리어 조운이 쏜 화살에 그대로 얼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둘째 아들 한효가 말을 놓아 들어오며 보도를 번쩍 들어 조운을 겨누고 내리찍었다. 조운은 창을 땅에 버리면서 번개같이 보도를 피하며 한효를 생포해 진으로 돌아가 숨돌릴 새도 없이 다시 말을 놓아 나가며 땅에 버렸던 창을 선뜻 집어들고 적진을 향해 지쳐 들어갔다. 한덕은 아들 사형제가 모두 조운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는 그만 간담이 다 찢어져 진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서량 군사들이 본래 조운의 이름을 알고 있는 터에 이제 그 영용함이 예전과 같은 것을 보았으니 누가 감히 싸우려 들 것이냐. 조운의 말이 이르는 곳은 진마다 뒤로 물러나갔다. 조운은 필마 단창으로 왕래 충돌하기를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했다. 후세 사람이 그를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그 이름을 생각하노라 상산의 조자룡. 나이 이른에 기이한 공 세웠도다. 혼자서 내장수 베고 적진 속을 횡행하니 그 옛날 탕양에서 주인 구한 그 영웅이라. 등지는 조운이 크게 이긴 것을 보자 곧 촉병을 거느리고 몰아쳤다. 서량 군사들이 대패해서 달아났다. 한덕은 하마터면 조운에게 잡힐 뻔했는데 갑옷을 벗어버리고 정강말을 타고 도망쳤다. 조운은 등지와 함께 군사를 거두어 영채로 돌아왔다. 등지가 조운을 보고 장군의 춘추가 이미 칠순이신데 영용하시기가 옛날과 같으십니다. 오늘 진전에서 홀로 내 장수를 베신 일은 세상에도 드물 것입니다. 하고 살해하니 조운은 승상이 내 나이가 많다 해서 잘 쓰려 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한번 힘을 보인 것이오. 하고 사람을 시켜 생포한 한효를 남령해서 첩보와 함께 공명에게 갖다 바치게 했다. 한편 한덕이 패군을 이끌고 돌아가서 하후무를 보고 울며 이 일을 고하니 하후무는 몸소 군사를 이끌고 조운과 싸우러 왔다. 하후무가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했다는 보고를 탐마에게 받자 조운은 말에 올라 손에 창을 들고 천여군을 이끌고 복명산 앞으로 나가 진세를 벌여놓았다. 이날 하후무는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백마에 올라 손에 대감도를 들고 문기 아래 버티고 섰다. 조운이 손에 창을 꼬나잡고 말을 타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는 것이 보였으므로 몸소 나가서 싸우려 했다. 이때 한덕이 너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소? 하고 말을 타고 계산대부를 휘두르며 조운에게로 달려들었다. 조운은 분노하여 창을 꼬나잡고 그를 맞아 싸우는데 삼합이 못되어 창이 번뜩 한덕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조운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하후무를 바라고 달려들었다. 하후무가 황망히 본진으로 피해 들어가자 등지가 곧 군사를 휘몰아 쳐들어갔다. 위병은 또 진을 치고 뒤로 10여리를 물러나 영체를 세웠다. 하후무는 밤을 새우며 여러 장수와 의논했다. 하후무가 말했다. 내가 조운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나 얼굴을 본 일은 없었소. 비록 늙었다고 하지만 그렇듯 영용하니 지난번 당양 장판교의 일을 믿겠소. 도저히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때 참군인 정무, 곧 정욱의 아들이 계책을 올렸다. 제가 생각하건대 조운이 용맹하긴 하나 꾀가 없으니 근심할 것 없습니다. 내일 도독께서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시되 먼저 양군을 좌우에 매복해 놓으시고 도독께서 진에 임하여 먼저 물러나 조운을 복병이 있는 곳까지 끌고 오신 다음에 곧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면 군마를 지휘하여 중중 첩첩이 포위하고 보면 조운을 가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후무는 그의 말을 좇아서 동희에게 3만 군사를 주어 거느리고 가서 좌편에 매복하라 하고 설칙에게도 3만 군사를 주어 우편에 가서 매복하라고 명하여 두 사람은 바로 움직여 매복했다. 이튿날 하후무는 다시 북과 증을 울리며 기대를 가지런히 정돈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조운과 등지가 나아가서 맞았다.
등지가 마상에서 조운을 보고 어젯밤에 위병이 대패에 달아났는데 오늘 다시 온 것을 보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장군께서는 방비를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조운은 저까지 전내나는 너린 것이야 말할 거리나 되겠느냐. 내 오늘은 꼭 사로잡고 말 것이다. 하고 곧 말을 달려나갔다. 위장 판수가 나와서 맞아 싸우다가 삼합이 못되어 문득 말을 돌려 달아났다. 조운이 그 뒤를 쫓는데 위병 진중에서 8장수가 일제히 내달아서 그를 맞더니 하후물을 빼돌려서 먼저 달아나게 하고는 저희들도 뒤따라서 달아났다. 조운이 승세에서 뒤를 쫓아치고 등지도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 나아가는데 조운이 중지로 깊이 들어가자 사면에서 들려오는 함성으로 천지가 그대로 진동한다. 등지는 급히 퇴굴령을 내려 군사를 뒤로 물리려 했으나 좌편의 동희, 우편의 설칙, 양로군이 동시에 지쳐 들어온다. 등지는 군사가 적어서 포위를 해치고 조운을 구해낼 수 없었다. 조운은 위병에게 포위되어 동쪽을 치고 서쪽을 뚫으려 했으나 위병의 수는 더욱 불어만 갔다. 이때 조운은 수하에 단지 1000여 명이 있었을 뿐인데 그들을 거느리고 산언덕 아래로 지쳐 들어가며 보니 하후무가 산 위에서 3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운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가리켰다. 조운은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없자 군사를 이끌고 산 위를 바라고 지쳐 올라갔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돌과 거대한 통나무들이 굴러내려와서 위로도 올라갈 수 없었다. 조운은 진시부터 내리싸워 유시에 이르렀으나 포위망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잠시 쉬어 달이 뜨기를 기다려서 다시 싸우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 막 갑옷을 벗고 앉자 달이 마침 떴는데 갑자기 사면에서 화강이 충천하며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고 화살이 비 퍼부듯 한다. 위병이 지쳐 들어오며 모두 조운은 빨리 항복하라! 하고 외쳤다. 조운은 급히 말에 올라 맞아 싸우려 했다. 그러나 사면으로 군마가 점점 포위에 들어오고 사방팔방에서 쏘아대는 쇠뇌와 화살은 빗발치듯 해서 인마가 모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 내가 늙음에 항복하지 않았더니 이곳에서 죽는구나. 조운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데 호련 동북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 위병들이 분분히 도망치고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온다. 앞선 대장은 손에 장팔점강모를 들고 말머리에 사람의 머리 하나를 달고 있다. 조운이 보니 바로 장포다. 장포는 조운에게 말했다. 승상께서 노장군께 혹시 실수가 있으실까 염려하시어 저에게 병사 5000명을 거느려 접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노장군께서 포위당하셨다는 말을 들었기로 겹겹의 포위를 뚫고 들어왔는데 마침 위장 설칙을 길에서 만나 그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조운은 크게 기뻐하며 곧 장포와 더불어 서북쪽으로 지쳐나왔다. 위병들이 창을 던지고 도망치는데 또 한때의 군사가 밖으로부터 아우성치며 쳐들어오니 앞장선 대장은 한 손에 청룡언월도를 쥐고 또 한 손에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다. 조운이 보니 곧 관응이다. 승상의 분부를 받들고 혹시나 노장군께서 실수가 있으실까 저하여 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 도우러 왔사온데 오는 길에 위장 동희를 만나 한 칼에 베었습니다. 그놈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승상은 뒤따라 곧 당도하실 것입니다. 두 장군이 이미 놀랄만한 공을 세웠는데 어찌 오늘의 이 기회를 타서 하후문을 사로잡아 대사를 정하려 하지 않는가? 조운이 말하자 장포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고 관응도 저도 공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조운은 좌우를 돌아보며 저 두 사람은 바로 내 조카뻘이고 자식뻘이건만 오히려 앞다투어 공을 세우려 하는데 나로 말하면 국가의 상장이요 조정의 옛 신하로서 도리어 이런 아이들만도 못하단 말이냐.
내 마땅히 늙은 목숨을 버려 선제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하후무를 잡으러 나섰다. 이날 밤에 군사들은 세 길로 협공해서 위군을 크게 깨뜨리는데 등지가 또 군사를 거느리고 도우러 와서 시체는 쌓여 들을 덮고 피는 흘려서 내를 이루었다. 하후무는 본래 꾀가 없고 나이가 어리며 또 싸워본 일이 없는 터라 군사들이 큰 혼란에 빠진 것을 보자 장하에 날린 장수 100여 명을 데리고서 남한군을 바라고 달아났다. 모든 군사가 저희 대장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모조리 도망쳤다. 관흥과 장포 두 장수는 하후무가 남한군을 바라고 달아났다는 소리를 듣자 밤도와 추격했다. 하후무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영을 내려 성문을 굳게 닫고 군사를 몰아 방어하게 했다. 관흥과 장포 두 사람은 그 뒤를 쫓아 들이닥쳐 곧 성을 포위하고 조운이 뒤따라 또 들어와서 삼면으로 성을 치는데 조금 후에 등지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했다. 그러나 연이어 열흘을 에워싸고 찼건만 깨뜨릴 수가 없다. 그러자 호련 고하는데 승상이 후군을 면양에 머물러 두고 좌군은 양평에 우군은 석성에 각각 진쳐놓은 다음에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이르렀다 한다. 조운, 등지, 관흥, 장포는 모두 와서 공명에게 인사하고 연일 성을 쳤으나 깨뜨리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공명은 작은 수레를 타고 친히 성으로 가서 주위를 빙 둘러본 다음에 영체로 돌아와 장상에 올라가 앉았다. 모든 장수가 둘러서서 영을 듣는다. 이 고을은 해자가 깊고 성이 견고해서 치기가 쉽지 않소. 내 본래 이 성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소. 그대들이 이 성만 가지고 오래 치다가 만약에 위병이 길을 나누어 나와서 한중을 취하게 되면 우리 군사가 위태하게 되지 않겠소. 등지는 나래었다. 하후무는 위나라의 부마입니다. 이 사람을 생포하면 장수 100명을 벤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포위당해 있는데 어찌 버려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계책이 있소. 이곳의 서쪽은 천수군에 이어져 있고 북쪽은 안정군에 이르는데 대체 두 곳 태수가 누군지 아시겠소? 천수 태수는 마준이 없고 안정 태수는 최량이라 하옵니다. 탐졸이 아뢰자 공명은 크게 기뻐하고 위원을 불러서 계책을 주되 이리이리 하라 하고 또 관흥과 장포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 하고 다시 신복군사 2명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했다. 장수들이 각각 영을 받고 간 뒤에 공명은 남한성 밖에 있으면서 군사들을 시켜 시초를 성 아래로 날라다 쌓으며 성을 불사르겠다고 말하게 했다. 위병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크게 웃으며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이때 안정태수 최량은 성중에서 족병이 남한을 포위해서 하후무가 성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잠옷 당황하고 두려워서 즉시 군사를 점거하고 약 4,000명으로 성을 지키고 있는데 문득 한 사람이 정남쪽에서 와서 긴밀한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한다. 최량이 불러들여서 물으니 나는 하후 도독 장하의 신복 장수 배서입니다. 이번에 도독의 장령을 받들고 특히 천수와 안정 두 고을의 구원을 청하러 왔소이다. 남한의 사세가 심히 급해서 매일 성 위에서 불을 놓아 군호로 삼으며 두 고을의 구원병이 이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오는 눈치가 없어서 이 사람이 포위를 뚫고 여기에 와서 위급함을 고하는 바입니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서 지원해 주십시오. 도독께서 두 고을 군사가 이른 것을 보시면 곧 성문을 열어 접응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 최량이 듣고 나서 도독의 문서를 가지셨소? 하고 물으니 배서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문서를 꺼내는데 땀에 푹 젖어 있었다. 그는 최량에게 대강 한 번 보게 하고는 급히 수하에게 분부해서 말을 갈아타고는 성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천수로 가버렸다. 그러자 이틀이 못되어 보마가 도착해 천수 태수는 이미 군사를 일으켜 남한을 구원하러 갔다고 하면서 안정에서도 어서 빨리 도우러 오라는 것이다. 최량이 관원들과 의논하니 여럿이 다들 가서 구하지 않았다가 남한이 함몰되고 하후 부마를 잃으면 전부 우리 두 고을의 죄가 될 것이니 구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최량은 곧 문관들을 남겨 성을 지키라 명하고는 군사를 점거해 데리고 성을 나갔다. 군사를 이끌고 남한 대로로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화광이 충천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군사를 재촉해서 밤을 달려 행군을 했다. 그때 남한까지는 아직도 50여리나 남았는데 갑자기 앞 뒤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고 뒤따라 초마가 고한다. 앞에서는 관흥이 길을 끊고 있고 뒤에서는 장포가 지쳐 들어오고 있소이다. 안정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자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한다. 크게 놀란 최량은 수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소로로 들어가 죽기로 싸워 간신히 빠져나와 안정으로 돌아갔다. 해자에 이르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하며 촉장 위원이 성 위에 서서 외친다. 내 이미 성을 빼앗았다. 얼른 빨리 항복해라. 원래 위원이 군사들을 안정군 복색으로 꾸며서 깊은 밤에 감쪽같이 속이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 안정을 수중에 거둔 것이다. 최량은 황망이 천수군을 바라고 말을 달렸다. 그러나 한마장도 채 못 가서 전면에 한때의 군사가 나와 쫙 버려 서는데 큰 기 아래 한 사람이 관건을 쓰고 우선을 들고 도포와 학창을 입고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있다. 최량이 보니 바로 공명이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데 관흥과 장포의 양로병이 쫓아 들어오며 모두 외친다. 빨리 항복해라. 최량은 사면이 모두 촉병인 것을 보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함께 대체로 돌아왔다. 공명은 그를 상빈으로 대접했다. 공명이 물었다. 나만 태수가 조카와 교분이 두텁소. 그 사람은 양부에 족제되는 양릉인데 저와는 바로 이웃 고을인 관계로 교분이 심히 두텁습니다. 내 이제 조카를 성으로 들여보내 양릉을 설복해서 하후무를 사로잡게 할까 하는데 한번 수고해 주시겠소. 승상께서 저를 보내시려거든 군사를 잠시 뒤로 물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에 들어가서 달래보겠습니다. 공명은 그의 말을 조차 즉시 영을 전해서 사면 군사를 각각 뒤로 20리 물리고 영체를 세우게 했다. 최량은 필마로 성 아래 가서 소리쳐 성문을 열게 하고 부중으로 들어가 양릉과 인사를 나누고 나자 이번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듣고 나서 양릉은 우리가 위제의 큰 은덕을 받은 터에 어찌 차마 배반한단 말이오. 장기에 취계해서 행하는 것이 좋겠소. 하고 드디어 최량을 데리고 하후무의 처소로 가서 세세히 사정을 고했다. 하후무가 듣고서 물었다. 어떤 계책을 썼으면 좋겠소? 양릉은 계책을 말했다. 제가 성문을 바치겠다고 축병을 속여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죽이겠습니다. 최량은 계책대로 행하기로 하고 성에서 나와 공명에게 아뢰었다. 양릉이 성문을 바치고 대군을 성내로 들어오게 해서 하후무를 사로잡겠다 합니다. 양릉이 본래 제 손으로 잡고 싶어도 수하에 용사가 많지 않아서 경솔하게 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쉽소. 지금 조카에게 항복한 군사 100여인이 있으니 촉장을 안정 군사로 꾸며서 그 속에 넣어 함께 데리고 성중으로 들어가 먼저 하후무 부하에 깔아둔 다음 양릉과 가만히 약속하고 야반을 기다려서 성문을 열어 안팎에서 호응토록 합시다. 만약 촉장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가는 공명이 의심하겠으니 우선 데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먼저 베어버린 다음 불을 들어 군호로 삼아 공명을 속여서 안으로 끌어들여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최량은 응낙했다. 공명이 또 부탁했다. 내 신복 장수 관흥과 장포를 조카에게 딸려서 먼저 가게 하겠소. 하후무에게는 구원병이 왔다고 말해서 안심시켜 놓으시오. 불만 들면 내가 친히 성중으로 들어가서 사로잡을 것이오. 때는 마침 황혼이다. 관흥과 장포는 공명에게서 밀계를 받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각각 병장기를 손에 들고 안정 군사들 속에 섞여 최량을 따라 남한성 아래로 갔다. 양릉이 성 위에서 현공판을 버텨놓고 호심란의 의지에 서서 물었다. 어디서 온 군사들인가? 안정에서 구원병이 온 것입니다. 최량이 대답하고 먼저 성 위로 화살 신호를 쏘아 올리는데
화살에 붙들어맨 밀서에는 이제 제갈량이 두 장수를 먼저 보내서 성중에 매복해놓고 안팎에서 호응하려 하니 아직 놀라게 하지 마시오. 우리 계책이 누설될까 두려우니 부디 부중에 들기를 기다려서 도모하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양릉이 밀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후무에게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하후무가 말했다. 제갈량이 우리 계책에 떨어졌으니 도부서 100여 명을 부중에 깔아두어라. 두 장수가 최량 태수를 따라서 들어와 말에서 내리거든 문을 닫고 베어버린 다음 다시 성 위에서 불을 들어 제갈량을 속에서 성에 들게 하고 복병을 일제히 출동시켜 그를 사로잡아라. 준비를 마치자 양릉은 성 위로 다시 올라가서 말했다. 안정군사라면 성 안으로 들게 하라. 관흥은 최량을 따라 앞에서 들어가고 장포는 뒤에서 들어갔다. 양릉이 성에서 내려와 성문가에 들어오는 군사를 맞는데 관흥의 손이 한번 번뜩하더니 칼이 떨어지며 양릉의 몸이 두둥강 나서 말 아래 구른다. 최량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말을 빼어 달아났다. 그러나 조교가에 이르렀을 때 장포가 내다르며 크게 호통쳤다. 도적은 도망하지 마라. 너희 놈들의 간계를 가지고 어찌 우리 승상을 속일 수 있겠느냐. 장포는 한창에 최량을 찔러서 말 아래 거꾸로 뜨렸다. 이미 성 위로 달려올라간 관흥이 불을 들었다. 사면에서 촉병이 몰려 들어온다. 하후문은 미처 손을 쓸 사이가 없어서 남문을 열고 수하의 무리와 힘을 합해 밖으로 지쳐나갔다. 그러자 한때의 군사가 앞을 딱 가로막아 서니 거느리는 장수는 바로 왕평이다. 왕평은 단지 한압에 하후무를 마상에서 사로잡고 나머지 무리를 모두 죽였다. 공명은 남한에 들어와서 군사와 백성들을 불러서 안돈시키고 추호도 범하는 것이 없었다. 모든 장수가 각기 세운 공을 보고한다. 공명은 하후무를 수레 안에 가둬두었다. 등지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떻게 최량이 거짓을 꾸민 것을 아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짐짓 성으로 들여보냈던 것이오. 그가 모든 사정을 하후무에게 다 고하고 장기에 취게 해서 행하리라 짐작했소. 바로 내가 그 오는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었기에 두 장수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해서 그를 안심시킨 것이오. 이 사람이 만약에 진심으로 성문을 열 것을 바랐다면 필연 못한다고 막을 터인데 도리어 태연히 함께 가기로 한 것은 내가 의심할까 저했기 때문이오. 그는 심중에 두 장수를 성내로 끌어들여 죽이면 우리 군사들도 안에 두 장수가 있는 것을 믿어 마음 놓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 것인데 내 이미 두 장수에게 가만히 말을 일러 성문 아래서 즉시 죽이게 한 것이오. 성 안에는 필연 준비가 없을 것이라고 알았기에 내가 우리 군사를 뒤따라서 곧 들이치게 했는데 이것이 출기불이라는 것이오. 모든 장수가 탄복했다. 공명은 다시 처음에 최량을 속일 때 내가 신복을 시켜 거짓으로 위장배설하 하고 일을 시켰고 그를 다시 천수군에도 보내 속이라고 일렀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니 어인 까닭인지 모르겠소. 이제부터 승세를 몰아 취해야 하오. 하고 5일을 남겨 남한을 지키게 하고 위엄에게는 난정을 지키게 하고는 위원에게 군마를 이끌고 가서 천수군을 치게 했다. 한편 천수군 태수 마주는 하후무가 남한성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관원을 모아 상의했다. 공조 벼슬에 있는 양서와 주부 윤상, 주기 양건 등이 나서서 말했다. 하후무 부마는 곧 금지옥의 빛인데 만약 실수함이 있고 보면 우리는 모두 앉아서 보고만 있었다는 죄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수께서는 본부병을 모조리 일으켜 구원하러 가심이 마땅하옵니다. 마준이 주저하고 있는데 호련 하후 부마가 보낸 신복 장수 배서가 왔다. 배서가 부중으로 들어와서 공문을 꺼내 마준에게 주며 도독께서 안정, 천수 두 고을 군사가 밤도와 와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마디 하며 곧 총총히 돌아갔다. 그러자 그 이튿날에는 또 보마가 달려와서 안정 군사는 이미 먼저 떠났사온데 태수께서도 급히 오셔서 한데 모이자고 하십니다. 하고 말한다. 마준이 파야흐로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문득 한 사람이 들어온다.
태수께서 제갈량이 꽤 떨어지셨소이다. 모든 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천수의 기땅 사람으로 성은 강이요 이름은 유, 자는 백약이다. 그의 부친은 이름이 경이니 일찍이 천수군의 공조를 지내다가 강인들이 난리를 일으킨 통에 순직한 사람이다. 강유가 어릴 때부터 책을 널리 읽고 병법과 무예에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친에게 효성이 지극해서 고을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터인데 뒤에 중랑장이 되어 본부 군무에 참여해오는 터이다. 강유가 마준에게 말했다. 근자의 들음에 제갈량이 하우물을 크게 깨뜨리고 남한성을 포위해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공격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 겹겹이 둘러싼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배선은 무명하장이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한 안정에서 온 보마는 국문도 없으니 이를 미루어 본다면 이 사람은 곧 족장으로 거짓 위장하고 태수를 속여 성 밖으로 나오게 하고 성중에 방비가 없는 틈을 타서 근처에 가만히 매복해둔 군사로 천수를 뺏으려는 것이 틀림없소이다. 그제야 마준이 크게 깨닫고 백약의 말이 아니었다면 잘못 관계에 빠질 뻔했소. 라고 하니 강유가 웃으며 장담한다. 태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에게 한 계책이 있으니 제갈량을 사로잡고 나만의 위급함을 풀겠습니다. 계책을 쓰노라니 강적이 나타나고 지혜를 다투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나노나 그 계책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